오늘 벤틀리 디자인의 수장으로서 모국에서 모국어로 이런 뜻깊은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과 제 고민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근대 자동차 산업의 발상지인 유럽, 그래서 그런지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이 깊다 보니 많은 명품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를 스포츠카와 럭셔리카로 나눠봤을 때 독일에는 포르쉐와 메이바흐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태리에는 페라리와 램보르기니, 그리고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는 에스턴 마틴과 롤스로이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벤틀리 모터스가 있습니다. 디자인 헤드로 일을 하다 보니 특히 오토쇼에서는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인터뷰와 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다른 명품 브랜드들의 수석 디자이너들과도 가끔 만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그분들도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남다르시기에 한번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는 그런 대화를 통해 제가 이분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제가 얼굴이 좀 큰 동양인이라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풍요로운 유럽의 자동차 문화에 자양분을 받고 자란 분들이고 저는 그 반대편에서 자라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제가 유년기를 보낸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였고 문화사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적 자동차보다는 로봇을 더 갖고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시간을 보낸 80년대 단순히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해 미대 진학을 준비했고 그리고 순수 미술인 조속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전공이 있다는 사실도 군대 제대 후인 20대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시작하다 보니 아마도 도전 정신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 보니 용감해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여행과 도전 속에서 한국을 떠난 지금 20여 년 동안 7개국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에 큰 멘토가 되어주신 6분의 훌륭한 디자이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밑에서 일을 배우며 열정을 쌓아갔고 자동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따랐고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벤틀리 디자인의 수석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애플의 전 CEO이신 스티브 잡스 씨는 2006년 스탠포드의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고 항상 배고픔으로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일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도 항상 그러기를 바랬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며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디자이너로서 내리막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직은 한 번 있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살다 보니 약 15개 브랜드에서 일을 했고 또 그 경험을 통해 브랜드들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게 있어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가? 두 번째로는 제 경험을 통해 미국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디자인과 독일의 논리적인 디자인, 그리고 영국의 명품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현재 고민을 통해 변화하던 세대와 테크놀로지에 따른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있어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최상의 가치를 만드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관점에선 그 가치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최상의 가치를 고객의 관점에서 찾고 싶습니다. 고객이 사랑하는 가치를 만드는 작업이 디자인이라 믿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애플의 매니아입니다. 제가 그들의 매니아가 된 이유는 그들의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 아이튠이라는 플랫폼으로 태어난 뮤직 플레이어 아이팟은 당시 마켓을 독점하던 트렌드였던 소니 워크맨의 많은 컬러와 버튼이 많은 기능성을 중시한 디자인에 비해 단순한 흰색으로 가장 심플하면서도 완벽성을 추구한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6년 아이폰을 시판했는데 그때 당시 스티브 잡스께서 하신 키노트 말씀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Today we are rewriting the history.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곧 모바일 폰에서 스마트폰의 전환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이팟과 아이폰은 당시 마켓을 독점했던 공룡기업 소니의 워크맨과 그리고 노키아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비전은 디자인인 제 감성을 항상 자극했고 또한 애플 제품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아마도 다음 세대 아이폰 7이 가격이 오른다 해도 구입할 것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 감사하게도 제겐 그런 프로젝트를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5세대 카메로,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덤블비로 더 잘 알려진 자동차입니다. GM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많은 자동차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이 5세대 카메로는 제게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자인은 팀워크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전혀
그 분들께서 전혀 배경이 다른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분들과 한 팀으로 컨셉부터 양산까지 4년을 일했던 소중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차이기도 합니다. 카마로는 미국의 아이콘입니다. 특히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에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온 그들의 시대를 상징하는 스포츠 쿠페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2차 대전의 전후 세대입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첫 시판을 한 카마로는 그들의 청소년기에 있어 가장 갖고 싶었던 로망의 차였습니다. 60년대 이후 베이비 부머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처럼 카마로도 같은 시대를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오일 쇼크로 경량화되면서 차체는 작아졌고 그래서 1세대가 지녔던 많은 캐릭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는 일본 스포츠카의 미국 공세로 2000년 카마로는 단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아이콘이라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 팔리지 않는 차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산 중단 5년 만에 우리는 카마로의 부활이라는 명제 아래 컨셉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다. 카마로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1세대 1969년 SS 모델에 현대적으로 계승한 5세대 카마로 컨셉카를 2006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단종 6년 만에 컨셉카로 다시 부활한 카마로는 그 자체의 의미를 떠나 미국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카마로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 전국으로부터 많은 베이비 부머 팬들께서 오셨고 그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태어난 카마로는 자동차 하나의 의미를 넘어 그분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카마로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카마로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카마로가 아니 범블비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의 신세대와 구세대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2006년 컨셉카 이후 뜨거운 호응으로 카마로는 2008년 양산 모델이 출시되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페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논리적인 디자인. 독일 디자인을 보통 정재미와 기능성을 중시하는 논리적인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시점에 헤드헌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볼kswagen 아우디 그룹 디자인 센터에서 수석 디자인으로 영입 제의를 받았습니다.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편했고 그리고 미국 차를 좋아했고 그 무엇보다도 독일 디자인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볼kswagen의 골프가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보통 미국 차보다 상당히 작지만 넓은 실내와 수납 공간,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돋보였고,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하고 간결했습니다. 독일의 기능미를 중시하는 바우하우스 디자인, 골프는 제게 작은 거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었고 배고픔과 어리석음으로 10년 이상의 커리어를 접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좌절의 시기였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미국 디자인의 철학을 내려놔야 했고 모든 것을 독일식으로, 다시 말해 기능미와 논리적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바우하우스 철학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VW, 아우디, 포르쉐 그룹의 차량을 디자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품평에서 보통 좋은 디자인을 미국에서는 great, fantastic 이렇게 표현하지만 독일인들은 보통 much bet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uch better는 예전보다 낫다는 말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은 곧 디자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날 때쯤 천천히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명품 디자인. 그룹에서 영국 벤틀리로 부임 전 영국을 몇 번 여행했을 뿐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상 큰 도전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긍심이 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50명의 벤틀리 디자인 팀원들이 독일 본사에서 부임한 독일어를 못하는 한국인이 수석으로 부임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빠른 적응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영국은 명품 브랜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을 이해하고 소비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왕실과 귀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장인들과 브랜드들이 최고의 명품을 왕실에 공급해왔고 그것이 영국 명품 산업을 발전시켰던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중간에 밑에 스크린을 보시면 알겠지만 왕실 공급업체가 되면 두 개의 C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프린스 찰스고 하나는 여왕님이십니다. 벤틀리 역시도 이 C를 받은 왕실 공급업체입니다. The good car, fast car, the best in the class. 1919년 벤틀리의 창업자이신 W.O. 벤틀리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창업자의 의지와 열정은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전통이자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디자인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올드, 구형이 아닌 클래식, 곧 고전을 추구하는 것이 벤틀리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타임레스, 영속성. 그러기 위해 벤틀리 디자이너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은 소재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실제 나무, 그리고 금속은 실제 금속, 가죽은 실제 가죽을 씁니다. 보기에는 가공한 플라스틱과 비슷할 수 있으나 만져보면 촉감이 틀리고 천연 소재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는 벤틀리 디자인의 특별한 요소입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속성을 가진 디자인 철학이기도 합니다. 2015년 저희 벤틀리에서 올해는 우리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우리는 EXP1000 Speed6라는 컨셉카를 제네바 오토쇼에 출품했습니다. 이 차는 보통 스포츠카 아닙니다. 벤틀리 스포츠카입니다. 빠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스포츠카여야 합니다. 고성능에 치우쳐 있는 포르쉐나 페라리 등 경쟁사들에 비해 우리는 럭셔리로 그들과 차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EXP10 Speed6는 올해 미국 자동차 사이트 오토블로그가 뽑은 가장 중요한 차,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German Design Award를 수상했고, 그리고 이태리 빌라데 에스테 콩코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서 발표된 벤틀리 최초의 SUV 벤테이가는 저희 창업자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SUV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럭셔리한 SUV이기 때문입니다. 벤테이가보다 빠른 SUV는 없고 벤테이가보다 럭셔리한 SUV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현대적이지만 누가 보아도 한눈에 벤틀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존 SUV와 차별을 두었습니다. 또한 벤테이가는 특히 젊어지고 변화하는 럭셔리 마켓에 별도의 운전사가 아닌 자가 운전을 하는 오너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트렁크의 피크닉 테이블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벤테이가에는 럭셔리로서 신의 한 수 투비용 시계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시계는 옵션이 아닙니다. 명문 시계 업체인 브라이링이 주문 제작을 원하시는 분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차에 갖고 싶으시면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소재는 백금과 로즈 골드 두 종류며 다이아몬드와 자개 그리고 크리스탈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차량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이 시계는 많이 팔기 위해 제작된 시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팔리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벤틀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명품 시계인 큐비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세계 최초이다 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을 맞추는 주문 제작 방식 역시 벤틀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벤틀리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2대의 플라잉 스펄 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가 특별한 이유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한국 고객을 위해 제작한 전 세계 2대밖에 없는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차에서 가장 영국적이면서 또 한국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영국적, 보통 독일 사람들을 논리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을 로맨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태리 사람들을 열정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국성을 이중성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중성. 영국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왕실 문화도 존재하지만 또 반면으로 가장 큰 서민 문화도 존재하는, 또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반면 가장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소설 닥터 제킬과 하이드 씨는 하나에 존재하는 두 개의 상반된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국의 문화 전반에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요. 영국의 패션 디자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폴 스미스나 알렉산더 맥퀸 보시면은 아주 점잖은 바깥 정장이 될 수 있지만 안감을 굉장히 화려하게 써서 두 개의 안과 밖에 다른 캐릭터가 존재하는 디자인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일하고 있는 벤틀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벤틀리는 전통적으로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르망 24시간에서 6번을 우승한 관록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편으로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여왕께서 타시는 차를 제작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주 다이나믹하지만 정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중성으로 이 디자인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 남들에게 보여주는 공간, 그리고 인테리어, 자신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정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장의 기본색인 쥐색, 네이비, 그리고 검정색을 이용해서 벤틀리의 전통인 투톤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그와 반대적으로 좀 더 은밀하고 화려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의자는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널찍하고 중간에 컨솔이 있는 그런 의자를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고객이 편하실 수 있도록 고객을 감싸는 듯한 러브 체어를 구현해서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의 창살에서 많이 쓰이는 격자 무늬를 자동차 인테리어의 패널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보석함을 차의 컨솔에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 차는 2대밖에 없는 차입니다. 이 차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제가 제 이름을 쓴 차를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벤틀리에 있어 전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통은 항상 모든 차를 디자인할 때 저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벤틀리는 전통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1986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움 세대는 이미 전 세계 부의 35%를 축적했으며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벤틀리의 주 고객인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럭셔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벤틀리가 이들을 위한 럭셔리를 만들지 않고는 벤틀리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와 정밀한 로봇 제작 방식은 제조업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바꾸는 변혁이 될 것입니다. 수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벤틀리에서 로봇이 수제작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전기차의 발전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삶의 공간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도 부합합니다. 시가총액 700억 달러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 우버. 우버에는 택시가 한 대도 없고 기사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들은 왜 대도시에서 현대인들이 주차 문제와 사고 위험성 등을 안고 차를 소유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대도시에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쉐어링, 곧 자동차의 공용화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버의 목표는 공용화를 통해 대도시의 개인 소유의 모든 자동차를 없애는 것일 것입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상위 5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폰에 바퀴를 달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이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로 그 안에서 보내게 될 많은 시간을 그들은 애플의 제품들과 앱으로 보내고 또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애플과 구글은 같은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글의 목표는 항상 언제든지 그랬듯이 세계 정복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를 구글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구글로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 자동차 안에서는 특히 더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플과 구글이 10년 후에 같이 공존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중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귀추가 두목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만남. 지금 현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년간 준비해왔고 이제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산업화를 통해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벤틀리는 이제 테크놀로지와 접목을 통해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 벤틀리에 있어 무인 자동차는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벤틀리는 대부분이 기사님들이 운전하시기에 그 컨셉은 무인 자동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가 줄 수 있는 강한 토크와 그리고 정숙성은 벤틀리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통해 벤틀리는 완벽한 개인 서비스인 버틀러 시스템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너가 필요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항상 오너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벤틀리가 명품차를 넘어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벤틀리는 전 직원이 약 7,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저희는 단독으로 이런 총체적인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집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명품 브랜드와도 텍 컴퍼니와도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업 회사와도 협업을 해야 합니다. 5스타 호텔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는 아주 특별한 벤틀리 컨티넨탈 스위트 룸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 고객은 벤틀리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틀리와 운전사 그리고 개인 비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가구, 장식, 램프 등 모든 인테리어는 벤틀리의 디자인 테마로 또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차를 중심으로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럭셔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20년간 해왔던 차 중에서 어떤 차를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차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비범함이 현재의 평범일 수 있고 미래의 지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앞으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을 수평선상에서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명품 디자인을 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생겨날지, 또 어떤 명품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을지, 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게 이것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조합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 기업은 고객이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작업의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